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9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요,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빨간색 별표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별표를 해드리는 건 가급적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파란색 별표를 해드리는 게 있어요. 필기용이에요. 실기까지는 잘 안 나오지만 필기에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기출을 보다 보면은 자주 출제가 안 되어서 필기를 치기 마지막에는 파란색 별표를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에서 파란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넘어가도 좋은 문제입니다. 항상 모든 계산 문제를 100% 다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기까지 가는 문제는 빨간색 별표고요. 이 정도 계산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겁니다. 답이 똑같이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다. 라는 건 삼각형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넘기시면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을 전부 다 다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내용과 필기에 어쩌다 나와서 다시 보지 않으면 답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내용, 파란색 체크,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는 계산 문제, 삼각형. 이렇게 함께 펜을 들고요. 구분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처음 공부할 때 구분이 되어 있으면 다시 볼 때 다시 확인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좀 더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제1선의 감독자, 다시 말하면 현장에 있는 1선 관리 감독자 대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를 교육 대상으로 하고요. 작업을 지도하는 방법, JIT가 된다. 그죠? 작업 개선 방법, 작업 방법 기법, JMT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기업 내 교육 방법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관리 감독자 교육 중에서 1선에 있는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을 TWI다 라고 했습니다.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TWI 교육과정 4가지, 그죠? 우선 내가 작업 방법을 알고 부하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작업 방법 기법 JMT, 작업 지도 기법 JIT였고요. 작업을 안전하게 지도해야 됩니다. 작업 안전 기법 JST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부하를 통솔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관리 기법 또는 부하 통솔법 JRT까지 4가지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출문제 넘어갈게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안전검사기관이나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기관은 얼마마다입니까?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주 나오지 않아요. 실기에도 거의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파란색 별표하시고 꼭 다시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재해 사례에서 기인물에 해당하는 것은 기인물은 재해의 원인이 된 물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계에 작업을 했는지 기계를 작업한 큰 기계 명칭은 기인물이 되고요. 내가 기계를 작업하다 손이 끼거나 말려든 세부적인 명칭은 해를 입힌 가해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계 작업에 배치된 작업자가 반장의 지시를 받기 전에 정지된 선반을 운전시키면서 변속 치차의 덮개를 벗겨내고 치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급유하려고 하다가 오른손이 변속 치차에 맞물려 손가락 절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기계 작업하고 있냐면 선반을 작업하고 있어요. 선반에 변속 치차 부분에 손가락이 절단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인물은 뭐냐면 작업한 기계 명칭, 큰 명칭이 기인물이 됩니다. 선반 작업했기 때문에 사고 났죠. 그래서 기인물은 선반이고요. 가해물을 적으시오 한다면 직접적으로 손가락에 절단을 일으킨 해를 입힌 부분은 변속 치차가 되겠죠. 그죠? 현재 답은 3번의 선반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보구 안전 인증 고시에 따른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성능 기준에서 포집 효율이 특급일 때 염화 나트륨 파라핀 오일 시험에서의 포집 효율은 얼마입니까? 시기를 대비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진 마스크는 우선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식, 분리식은 여과제가 정화통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안면부 여과식은 마스크에서 안면부에서 직접 걸러내는 거죠. 자, 방진 마스크 등급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특급, 1급, 2급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1급과 2급은 동일하죠. 그죠? 1급은 94, 80 동일합니다. 하지만 특급이 달라요. 아무래도 분리식이 정화통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더 높다. 그죠? 분리식은 99.95% 이상, 안면부 여과식은 99% 이상입니다. 현재는 분리식 특급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에 99.95% 이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할 때 교육 내용을 물었습니다. 자, 요 방사선 업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특별교육에 자주 들어가는 공통사항 한번 볼게요.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작업 방법이나 순서가 잘 들어간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위험해서 사고가 잘 나기 때문에 응급처치나 필요한 보호구 착용 들어간다 그랬다. 그죠? 자, 방사선 업무에 관계됩니다. 그죠? 그래서 방사선이 얼마만큼 위험한지입니다. 방사선 유해 위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요걸 교육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렇게 취급해야 된다. 그죠? 방호거리, 떨어져야 되는 거리, 방호벽, 방사성 물질의 취급 요령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방사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방사성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딱 봐도요. 산소 농도 측정과 작업 환경은 밀폐 공간에 해당되죠. 질식일 때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는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주의 수준이 페이스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하나도 없는 0단계잖아요. 요거는 무의식이었다. 그죠? 자, 인간 의식 레벨은 하나도 없는 0이 있다. 무의식입니다. 그죠? 자, 뇌발작이나 수면 중일 때고요. 페이스 1, 아직까지 의식이 있지만 흐릴 때입니다. 요때는 피로하거나 단조로운 일을 할 때인데요. 부주의하기가 쉽죠. 페이스 2는 보통 휴식할 때이고요. 페이스 3 단계는 적극 활동하는 단계입니다. 페이스 4 단계는 과긴장한 상태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긴장하면 한 가지밖에 집중 못하는 일점 집중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각이나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을 통합한 활용 기법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키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사람마다 하는 위험 예지라 1인 위험 예지인데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잘 출제가 안 된 내용이라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재해 예방의 4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첫 번째. 자, 모든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그랬죠? 재해 예방 가능의 원칙이었고요. 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건데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계의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건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잖아요. 대책 선정의 원칙. 그 다음에 재해의 결과 손실은 어떻게 생긴다? 우연히 발생된다. 손실 우연의 원칙까지 4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위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맞죠? 그죠? 원인 연계의 원칙입니다. 재해의 발생과 손실의 발생은 우연적이다. 그죠? 손실 우연의 법칙이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재해는 원인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예방이 최선이다. 원인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건 예방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적응 기제입니다. 종류 중에서 도피적 기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한 번씩 실기까지 나옵니다. 요거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는 거는요.
방어 기제예요. 나 자신을 방어해서 현실에 적응하고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도피 기제다. 그죠? 억압, 나를 짓눌러요. 퇴행, 과거로 역행합니다. 고립, 나만 그죠? 고립되어 있고요. 백일몽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이런 거잖아요. 도피 기제 종류죠. 그죠? 나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는 나를 합리화시키고 보상, 승화, 투사, 동일시 이런 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피 기제 아닌 거 4번의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인간 오류에 관한 분류 중에서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요렇게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 요거 체크할게요. 그죠? 별표 2개 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휴먼 에러의 심리적인 분류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각각 독립적인 행동 때문에 오류가 일어난다. 독립행동 분류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자, 수화인의 분류였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해야 될 것. 여기 커미션에 있는 시를 빼먹어 버렸다. 그랬죠. 그죠? 누설 오류, 생략 오류.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부작위 오류가 됩니다.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생긴 에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연결하려 했죠. 커미션인데요. MI인데 MMI로 2번 적었다. 잘못했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행동 오류예요. 자기 오류입니다.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 잘못 수행 때문이고요. 자, 타임 에러는 시간 오류죠. 자, 절차의 수행 지연, 늦게 했기 때문이고요. 시퀀스 에러는 순서 오류가 됩니다. 절차의 순서 착오로 생긴 오류고요. 익스트레니우스, 너무 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긴 건 과잉 행동 오류입니다. 안 해도 될 것까지 해버린 거예요. 자, 불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수행해서 발생한 오류가 됩니다. 자, 분류가 아닌 것은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는 결국은 심리적 분류. 그죠? 독립행동이라는 건 각각 하나하나의 행동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명령 오류. 그죠? 없었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거 좋습니다. 대상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좋죠. 누구 대상인지 알고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안전교육 시행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도 좋죠. 정부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한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정부 규정에 의한 교육에만 한정해라. 법에 시키는 것만 해라가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더 하면 좋겠지요.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사고의 원인 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요거 새로운 형태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재해를 분류하는 방법은 우리가 재해 분류 방법 그래서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크로스 분석 관리도 배웠는데요. 요거는 재해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로 통계 내고 요인도 그려서 통계 내는 겁니다. 통계적 분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분류, 재해 개별적으로 분류하고요. 상해 종류별로 분류, 재해 발생 형태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닌 건 클로즈 분석은 통계적 분류의 그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거 한번 볼게요. 통계적 원인 분석,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클로즈 분석 관리도 또한 통계적인 원인 분석에 속하죠. 종합적인 원인 분석은 없죠, 그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 되고요. 13번 넘어갑니다. 하인리의 재해 코스트 평가 방식 중에서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하인리의 직접비는 돈이 직접 얼마가 나갔다라고 정확하게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죠? 자, 보이지 않는 손실비는 간접비에 해당되었죠.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이 되고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하인리의 직접비, 간접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안전관리 조직의 참모식, 다시 말하면 스태프형입니다.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경영자에게 조언이나 자문 역할을 한다. 맞다, 그죠?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스태프들이 현장에 올 때마다 정보를 줘서 수집이 용이하고 빨라집니다.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죠?
명령과 지시가 생산 라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건 이건 라인형이잖아요. 그죠? 이건 틀렸고요. 안전 전문가가 안전계획. 안전 전문가가 바로 참모 스태프입니다. 안전계획을 세워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합니다. 틀린 건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죠? 별표 3개짜리네요. 의무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설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인증 대상은 설치나 이전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있다, 그죠?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에 해당됩니다. 자, 또 넘어가서 주요한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거 있다, 그죠? 자, 요거를 외울 때 암기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손 다치는 기계 그랬죠? 대표적으로 프레스고요. 자, 그 다음에 전당기나 절곡기 있었죠? 손 다치는 모양 찍어내는 사출 성형기, 기계톱, 롤러기까지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중기에 해당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설치나 이전할 때도 받고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할 때도 받습니다. 폭발하는 압력용기, 추락하는 고소 작업 때까지가 안전인증 대상이었죠. 그럼 넘어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예.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설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뭐죠? 네. 압력용기 폭발하죠. 고소작업 때 추락하죠. 손 다치는 롤러기 아닌 건 1번의 연삭기 답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해설에 있는 내용 보시고요. 반드시 실기 대비해서 별표 3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교육 방법 중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이나 기능을 강사의 감독 아래 직접적으로 연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거죠. 실용법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모의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의법은 실제 장면이나 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 학습한다 하면은 모의법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별표 3개 중요한 내용이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관계자의 출입금지 표지에 해당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관계자의 출입금지 표지 3가지 있습니다. 그죠?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물질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이 있고요. 암을 일으키는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그 다음에 절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금지 대상 물질은 실험실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못 쓰니까.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거 찾아볼게요. 안전모 착용은 무슨 표시죠? 지시 표지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니네요. 그죠? 제가 잘 못 봤네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 표지에 해당하는 거 그랬네요. 그죠? 성면 취급 및 해체 제거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국제노동기구 ILO의 산업재해 정도 구분에서 부상 결과 근로자가 신체장애 12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는 어느 정도 부상입니까? 자, ILO의 산업재해 정도 구분에 첫 번째 뭐 있었죠? 사망이 있었어요. 그죠? 두 번째는요, 영구 전 노동불능. 앞으로 영원히 신체 전체가 노동을 못해요. 요건 1에서 3급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영구 일부 노동불능. 자, 장애를 입은 그 부위 안에서 앞으로 일을 못합니다. 그죠? 4에서부터 14급 재해가 해당되니까요. 12급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전 노동불능은 일정 기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쉬는 거죠. 휴업상해죠. 그죠? 그 다음에 일시 일부 노동불능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노동에 종사를 못해요.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통원 치료받는 통원상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자면 구급 조치 상해까지, 그죠? 구급 조치 상해까지 있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 한번 해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19번 특정 과업에서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소비 수준, 어떠한 일을 하는데요. 작업하는 방법에 따라 에너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도구를 활용한다는 건 에너지를 적게 들이는 방법이죠. 작업 관리하고 에너지 무관하다. 그죠? 자주 안 나오니까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이니죠. 그죠?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에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하이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단계 사람을 뽑자. 1단계 안전조직입니다.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어디가 위험한지 발견하자. 위험을 발견하는 게 사실의 발견. 그 작업을 분석해요. 그래서 원인이 나온다. 그죠? 시정 방법을 선정하고요. 이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5단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죠? 1단계는 안전관리 계획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조직을 구성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중에 2단계가 사실의 발견 현상을 파악하고요. 위험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선정하는 단계.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1번. 의도는 21번부터는 이제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이 되겠습니다. 최근 잘 나오는 문제네요.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 달라요. 다시 말하면 행동의 실수, 오류를 뜻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슬립이란 건 미끄러진다는 거잖아요. 자, 미끄러지는 건 행동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는 슬립이 바로 미끄러짐, 실수가 됩니다. 그죠? 미스테이크는 사고나 착각이죠. 머리가 실수하는 거잖아요.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틀린 목표를 착각하는 게 미스테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랩스는 건망증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이올레이션은 위반이다. 그죠?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해요. 알면서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번 볼게요. 자, 시스템 수명 주기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을 수명 주기 단계는요. 첫 번째 시스템 구상을 해야죠. 그래서 구상을 해서 이거는 무슨 시스템이다? 정의를 내려요. 정의 내린 대로 개발합니다. 그죠? 개발한 그대로 제조를 해요. 제조가 생산이겠죠. 그 다음에 배치해서 운용합니다. 배치해서 운용한다는 건 운전해 보는 거예요. 다 사용하고 마지막 폐기합니다. 그죠? 현재는 폐기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여기서는 운전 단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네,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FD도에 사용되는 다음 게이트의 명칭은 했습니다. 볼까요? 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억제 게이트다. 그죠? 억제 게이트다라는 것은 이 게이트의 출력 상상은 한계 입력 사상에 의해 발생하고요. 입력 사상이 출력 사상을 생성하기 전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논리 게이트. 다시 말하면 이 조건으로 억제를 시킵니다. 조건이 있을 때만 출력이 생기게 억제시키는 게이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해설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FTA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 자,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 건 컷입니까? 패스입니까? 패스죠. 그죠? 자, 근데 최소한의 집합하면 미니멀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는 미니멀 패스, 답은 3번 되고요. 자, 해설에 있는 참고 내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컷이라는 건 정상 사상, 고장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 고장 원인들의 집합이죠. 최소한의 컷은 미니멀 컷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25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오면 항상 질문이 많아요.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요. 쾌적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지금 변했거든요. 신체의 조절 작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추워지면 피부 온도 내려갑니다. 그죠?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죠. 피부를 경미하는 혈액순환량 감소되죠. 다 맞잖아요. 그땐 요걸 볼게요. 직장 온도가 약간 내려간다 그랬는데요. 만약에 다른 것 중에 틀린 게 있다면 이걸 맞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머지가 다 맞다. 그죠? 이 직장 온도는 장애 온도를 재는 건데요. 자, 처음에 추운 환경에 처음에 노출이 되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직장 온도가 약간 올라가요. 올라가서 체온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지만 추운데 계속해서 노출되면 직장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 온도는 약간 어떻다? 올라간다 해야 돼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요. 이게 또 맞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나머지 세 개를 보시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염산을 취급하는 A 업체에서는 신설 설비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적 평가 단계의 주요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 한 개 붙여볼게요. 최근 잘 출제됩니다. 자,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정량적인 평가는 양으로 평가한다. 그죠? 그래서 취급 물질이 많다, 적다. 그죠? 화학설비 용량이 크다, 작다. 온도가 높다, 낮다. 압력이 높다, 낮다. 조작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게 양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외워버리면 쉽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아닌 건, 정성적 평가 단계의 주요 진단 항목을 물었네요. 그래서, 정량적인 게 섞여 나온 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정성적 평가는 공장 내의 배치가 좋다, 나쁘다. 정성적인 거예요. 입지 조건이 좋다, 나쁘다. 소방설비, 공정기기, 수송저장, 원재료, 중간체, 제품 같은 게 정성적인 평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자, 빨간색 별표하지 마시고요. 파란색 하시고, 지금까지 나오던 거랑 그죠? 얘가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를 6가지 단계로 구분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체계라는 건 맨머신 시스템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시스템이나 체계를 설계할 때의 주요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 체계 목표하고요. 성능이 어때야 된다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체계를 정의를 내려요. 기본 설계하고 계면 설계는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 그래서 주변 설계고요. 그 다음에 촉진물 설계를 하고 시험 및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뭐 해야 합니까? 시스템의 목표와 성능 명세를 결정하는 게 되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입니다. 실기에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정광원으로부터 0.3m 떨어진 구면에 비추는 광량이 5루멘입니다. 조도는 양, 몇 룩스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조도라는 건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다. 그죠? 그래서 면적이요, 미터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빛의 양 광도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떨어진 거리가 0.3이죠. 0.3의 제곱분의 광량 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55.5 룩스가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요것도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음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3가지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현재 소리가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척도죠. 자, 일단 폰이 있고요. 손이 있다. 폰 측정기 있고 손 측정기 있다 그랬고요. 사람마다 듣는 소리의 차이가 있죠. 인식, 소음 수준 3가지입니다. 룩스라는 건 소리가 아니죠. 빛의 그죠, 조도의 단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삼각형입니다. 자, 몇 번 나왔는데 답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 삼각형, 그죠? 자,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은 해설 보시고 계산하시고요. 나는 계산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실기까지 해당 안 되는 문제니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 31번입니다. 음압 수준이 70dB일 때 1000Hz에서 순음의 폰치를 물었습니다. 자, 1폰은 1000Hz 1dB 음의 크기를 뜻합니다. 그러면 70폰은요, 1000Hz에서 70dB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 중에서 조절 범위에서 수용하는 통상의 범위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자에서요, 높낮이 조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치는 5%고요. 최대치는 95%, 키 작은 사람 5%, 키 큰 사람 95%, 그죠? 그래서 5에서 95%가
예, 그 조절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다. 그죠? 이것도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33번입니다.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동작을 경제적으로 한다라는 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움직임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체 사용, 그죠? 가급적 적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적게 움직이도록 작업장을 배치해야겠죠, 그죠?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구나 설비를 작업에 덜 움직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디자인해야죠, 그죠? 공구나 설비의 디자인에 관한 원칙이죠.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은 없습니다. 답은 3번 되고요. 34번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2번의 근전도가 있죠. 요거는 근육의 활동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신작업이 아니라 뭐죠? 육체적 작업을 측정하는 거죠. 그죠? 육체 작업을 분석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FMEA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FMEA는요. failur해서 이게 고장이었습니다. 그죠? 고장이고요. 고장이고 E가 effect에서 영향이었습니다. 고장별 영향을 분석하죠. 고정 형태별 영향 분석이었죠. 그죠? 자, 분석 방법에 대한 논리적 배경이 강하고요. 물적, 인적 요소 모두가 분석 대상이 된다. 서식이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죠? 자, FME의 장점입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간단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죠. 두 가지 동시에 고장이 날 때는 해석이 곤란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동시에 고장 날 때는 해석할 수 없다죠. 자, 이 FMEA는 고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적 분석은 불가능한 거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인데요. 요거 한 번씩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어떤 기계의 가용도가 0.9고요. 평균 수리 시간이 NTTR이 2시간일 때 이 기계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라 했는데 예,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 요거 뭐 삼각형에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공식은요. 요거 제가 바꿔드릴게요. 계산이 조금 힘드시다면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설비 가동률 있죠, 그죠? 고장률 분의 1 플러스 수리율 분의 1 분의 고장률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업 중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빨간색 별표를 한 개 하나 할게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예,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제조업 대상이잖아요. 공사개요서는 건설업 대상에서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현재 아닌 건 1번 되겠죠? 자, 네, 서류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계율을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 제품 취급 제조 등 작업 방법의 개요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기계기구 설비는 설치 장소의 계율을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8번은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주 안 나왔는데요. 자,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단위 시간당 에너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죠. 요거를 기초 대사량이다 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9번 시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 단계를 결함수 분석법에 의한 제4의 연구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FTA를 할 때는요. 첫 번째 토업사장이죠. 정상사장, 토업사장의 선정. 다시 말하면 분석할 재해가 고장이 무엇인지부터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각 사장마다 원인을 규명. 이 추락 사고가 났다면 추락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죠? 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그죠?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했죠? 요거를, 예, 그 다음에, 예,
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FT도를 작성한다. 그죠? 그림을 그려보고요. 한눈에 원인이 뭐다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개선 계획을 작성하는 순서로 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맞게 된 거는 4번 되겠습니다. 순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순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40번. 인간기계 시스템의 연구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맨머신 시스템이죠. 인간 따로 기계 따로 일하지 않고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인간의 장점과 기계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안전하면서 능률을 높여서 일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안전을 극대화시키고 생산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기계위험 방지 기술 문제입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휴대용 연사키 덮개의 예방부 각도는 몇 도 이내여야 합니까? 라고 했다. 그죠? 자, 둥근 거 두 가지 그랬죠. 그죠? 휴대용 원통형. 둥근 거는 몇 도다? 180도다 해서 현재 답은 4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그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탁상용에서 상부 사용할 때 60도입니다. 자, 탁상용인데요.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할 때는 125도까지 증가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릴 때죠. 요거 두 개 이외 탁상용, 일반 탁상용 연삭기는 노출각도 80도입니다. 여기서는 주축면 65도예요. 하지만 속도가 느릴 때입니다.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일 때는 90도까지 노출 가능하고요. 주축면 위로는 50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형 두 가지, 그죠? 절단기, 평면기는 150도, 둥근 거 두 가지, 휴대용 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 180도 노출된다. 그죠? 요거까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중요한 내용이다. 42번 보도록 할게요. 롤러기 급정지 장치 조작부에 사용하는 로프의 성능을 물었네요. 요거는 자주 출제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 안 되어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을 볼게요. 조작부의 로프를 사용할 때는 직경 4mm 이상의 와이로프 또는 직경이 6mm 이상이고 절단 하중이 2.94kN 이상의 합성 섬유 로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적합한 건 와이로프는 지름 4mm 이상,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중 공장 소음에 대한 방지 계획에 있어서 소음원에 대한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음원인이다. 그죠? 해당 설비를 밀폐, 소음의 원인인 설비를 밀폐시켜요. 설비실을 차원벽을 만듭니다. 소음기나 흡음장치를 가지고 흡음장치 만들어서 소음원을 흡음시켜요. 그죠? 보호구를 착용하는 건 소음을 내는 원인에 대한 게 아니라 작업자에 대한 대책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와이로프의 꼬임은 일반적으로 특수로프를 제외하고는 보통 꼬임과 랭 꼬임으로 분류합니다. 자, 랭 꼬임과 비교하여 보통 꼬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랭 꼬임이 요 성능을 있게 한 게 랭 꼬임, 그렇게 기억하라겠죠. 내마모성, 유연성, 저항성이 우수하게 만든 게 랭 꼬임입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꼬임 특징, 그죠? 킹크가 잘 생기지 않고요. 로프 변형, 하중 걸었을 때 저항이 크고요. 보통 꼬임이 스트랜드 꼬임하고 로프의 꼬임이 반대인 게 보통 꼬임. 같은 방향이면 랭 꼬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45번 보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설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압력 방출 장치의 봉인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죠? 자, 1년에 한 번씩 토출 압력을 시험하고요. 나부로 봉인한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프레스 및 전단기에 사용되는 손천외기식 방호 장치의 성능 기준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파란색 별표 안 나왔던 겁니다. 해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천외기식 방호 장치 진동 각도와 진폭 시험인데요. 자, 행정 길이가 최소 왔다 갔다 길이가 짧을 때는 손천외기식 진동 각도는 60에서 90도가 좋고요. 행정 길이가 제일 길 때, 왔다 갔다 길이가 길 때는 45에서 90도가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 요 중에서 현재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행정 길이가 최대일 때는 45에서 90도죠. 이게 틀렸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7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수도를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입니다. 연삭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 전에는 얼마죠? 예, 1분이죠. 그죠? 숫도를 교체하고 얼마 해야 합니까? 3분 이상 시운전해야죠. 1번 틀렸네요. 그죠? 자,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때 덮개 설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경이 5cm 이상인 연삭기부터 덮개를 설치하라 되어 있었습니다.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측면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을 제외하고 측면 사용해서 안 되는 거. 그죠?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로봇의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자, 근데 넘어가지 마라고 하는 울타리라 키 큰 사람 기준, 그죠? 1.8m 이상 좋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 스위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좋다. 그죠? 로봇의 조작 방법, 순서, 작업 중 매니플레이터 속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하는 거 좋고요. 자,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상을 발견하면 관리 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로봇 운전을 정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을 뭐 시켜야 돼요? 정지시켜야죠. 그죠? 언제 보고하다가는 사고 나고 난 뒤가 됩니다.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49번 중요하죠? 별표 3개.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일단 프레스는 첫 번째 스탑 기능 그랬죠. 그죠? 예, 기계 전체를 스탑을 다 모아놓은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도 스탑이었죠. 기계 전체를 스탑하는 클러치 브레이크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방호장치가 있었죠. 예, 저쪽에 있겠다. 그죠? 방호장치의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위험한 슬라이드나 칼날에는 위험방지 기구가 있다. 그죠? 슬라이드나 칼날의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그 다음에는 뭐 있어야 됐죠? 금형 봤다. 그죠? 위험한 금형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형이나 고정볼트 상태. 전단기는 칼날과 테이블이 평행해야 합니다. 전단기,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자면 연결봉이나 연결나사의 볼트 풀림 유무까지 해당되었습니다. 아닌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의 매니플레이터, 요거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압력 용기 등에 설치하는 안전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안 지름이 150mm를 초과하는 압력 용기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는 규정에 맞는 안전 밸브를 설치한다. 그죠? 안 지름이 150 미만인 것은 안전 밸브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벽면로 설치한다라고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이러한 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해야 합니다. 병렬이라는 건 이게 안 터졌을 때 이게 터지는 건데요. 직렬은 이게 빼내잖아요. 그럼 급성 독성 물질이라 주변에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파열판을 터뜨려서 독성 제거하고 빼내도록 직렬로 설치한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거는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이 답인데요.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란색 별표에 놓고 체크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유해 위험 기계 기구 중에서 진동 소음을 동시에 수반하는 기계 설비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컨베이어, 사출 성형기, 공기 압축기, 이건 전부 다 기계가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요. 그죠? 근데 가스 용접기는
진동과 소음보다는 용접할 때 유해 광선, 용접 흉 등이 위험하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고요.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2번. 네. 기능의 안전화 방안을 소극적 대책과 적극적 대책으로 구분할 때요. 다음 중 적극적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계 이상을 확인하고 급정지시켰다.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급유했다. 회로를 개선하여 회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작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게 제일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계 볼트나 너트가 이완되지 않도록 다시 조립했다. 답은 3번 되겠죠. 자, 요것도 다시 한번 파란색, 그죠?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레스기의 비상정지장치 작동 후 슬라이드가 하사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0.15초 걸렸다면 양수 기동식 방호장치 안전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입니까? 했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양수 기동식 방호장치 안전거리는요. 안전거리 DM은 1.6 곱하기 뭐다? 초다라고 했죠. 그죠? 또는 1000분의 1초죠. 그죠? 1.6 곱하기 TM은 1000ms니까 1000분의 1초가 됩니다. 그죠? 1.6 곱하기 1000분의 1초다라고 했고요. 또는 1.6 곱하기 클러치 개수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SPM분의 6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시간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하사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0.15초다 라고 했거든요. 자, 1000분의 1초를 현재 초를 1000분의 1초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1000분의 1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잖아요. 초를 1000분의 1초로 바꿔주려면 더 크고 작은 값으로 가니까 반대로 1000을 곱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자 1.6 곱하기 0.15 곱하기 1000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1000분의 1초잖아요. 곱하기 1000을 해야 1000 약분되고 초가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240mm가 나옵니다. 몇 cm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10으로 나눠주면 24c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컨베이어 역전 방지 장치 형식을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구분할 때 기계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전기 브레이크가 슬러스트 브레이크입니다. 슬러스터식, 이게 전기식에 해당된다. 그죠? 이것만 암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55번. 재료의 강도 시험 중에서 항복점을 알 수 있는 시험의 종류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항복점은 뭐냐면요. 영광의 인장 시험, 이렇게 쫙 늘리는 시험에서요. 일정한 크기의 외력에서 그 이상 힘을 가하지 않는데도 변형이 계속 커지는 부분이 항복점입니다. 자, 이렇게 항복점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인장 시험이다. 그죠?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 성형기, 주형 조형기, 형 강조기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 자,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때 연동 구조를 적용하여 문을 닫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틀렸죠, 그죠? 게이트 가드식은 문이 닫혀 있을 때만 기계가 작동합니다. 기계가 작동 중에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설명 틀렸죠? 사출 성형기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할 때 이 작업용 발판은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라 해야 되고요. 기계 히터 등의 가열 부위,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는 덮개를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이죠. 그죠? 자, 자분 탐상 검사에서 사용하는 자화 방법이 아닌 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축통전법, 전류관통법, 극감법 맞고요. 틀린 게 임피던스법이다. 그죠?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요건 앞에서 나왔지만 아직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다음 중 소성 가공을 열강 가공, 냉각 가공으로 분류할 때 온도
온도의 기준은 뭔가 하면요. 재결정 온도가 기준이 됩니다. 자, 답 기억하시고요. 59번입니다. 컨베이어 설치할 때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컨베이어에 설치된 보도나 운전실 상면은 가능한 수평이면 좋겠다. 그죠? 근로자가 컨베이어를 횡단하는 곳에는 바닥으로부터 90 이상 120 이하의 상부 난간대, 추락 방어하는 거 좋죠, 그죠? 자, 바닥과 중간에 중간 난간대가 설치된 건널다리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연성 분진 등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용되는 컨베이어의 전기 기계 기구는 방폭 구조, 폭발을 방지한 구조. 좋다, 그죠? 보도 난간 계단 사다리 설치 시에 컨베이어를 가동시킨 후에 컨베이어를 움직이게 해놓고 보도나 난간이나 계단 사다리를 설치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죠? 자, 운전을 정지시킨 후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다음 중 용접 결함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공은 공기구멍이 생겼고요. 언더컷은 아래로 푹 패이고 용입 불량은 완전히 녹지 않은 현상. 그죠? 맞습니다. 아닌 건 1번 B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용접 결함의 종류 한번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예, 실기까지 가는 내용 별표 빨간색이었고요. 필기인데 자주 출제되지 않는 내용은 제가 파란색 별표로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